여기 차슈는 최소한의 간만 돼 있고 이 돼지 향이 말도 안 되네. 입에서 돼지 울음소리 나올 것 같아. 막 꿀꿀 하면서. 이번에 도쿄에 가서 먹었던 라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랜만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이번에 도쿄에 갔다 왔는데 4박 5일로 갔다 와서 라멘집을 정말 여러 곳 갔어요. 사실 제가 이번 여행은 라멘 먹으러 간 여행이 아니었는데 계획을 몇 가지 굵직한 것만 잡아두고 따로 안 짜놨단 말이죠. 근데 이제 가니까 할 게 없어가지고 라멘 먹게 되더라고. 제 한계인가 봐요. 일본 가서 즐길 거리가 라멘 먹는 거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라멘을 총 8그릇? 9그릇? 먹은 것 같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수 있을 법한, 소개해줘도 괜찮겠다 싶은 라멘집들 위주로 이 영상에다가 한꺼번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소개를 해드릴 건데, 근데 제가 사실 원래 라멘 소개 영상 같은 거 할 때 그냥 찍는 거 여러분들한테 그 편집을 해가지고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제가 녹화로 찍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라멘집을 갈 때 제가 같이 얘기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혼잣말 하고 막 그러면 너무 좀 이상한 사람 같기도 하고 그 라멘집의 민폐일 것 같기도 하고 해가지고 후시로 녹음하는, 영상에다가 후시로 제가 오디오를 채워넣는 형태로 촬영을 진행을 해서 이렇게 방에서 지금 녹화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바로 라멘집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첫 라멘집은 이곳입니다. 자, 저는 2026년 정말 굉장히 핫해진 라멘집 중 한 곳인 테우치레넥에 지금 왔습니다. 순위도 타베로그 순위가 엄청 높이 올라와가지고 도쿄 안에서는 20위 안에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하기도 하고 웅성님도 한번 갔다 와보라 해가지고 와봤습니다. 좀 이따가 다시 들어가서 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멘집은 테우치렌이라는 도쿄에 있는 라멘집인데요. 여기는 스미다구 모리시타역 근처에 있는 라멘집인데 2022년 말에 오픈을 한 라멘집입니다. 이제 라멘집 이름이 테우치렌이잖아요. 손반죽면이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테우치렌 같은 경우에는 그 제면 과정이 참 특이하다고 하는데 썰어낸 지 10시간 이내의 면만 사용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신선한 면을 사용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면을 썰어내고 이제 손으로 비비고 꼬불꼬불한 테모미 면을 만드는데 입안에 들어올 때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기도 무카초입니다.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막 담력의 이런 느낌보다는 친숙한 느낌의 그런 맛을 낸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곳 같은 경우에는 타베로그 기준으로도 점수가 굉장히 높고요. 전국에서 50위 안에 들고 있는 진짜 굉장히 훌륭한 라멘집이죠. 그리고 이제 도쿄 100명점을 계속해서 수상하고 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웨이팅이 굉장히 깁니다. 이게 오픈 전부터 웨이팅 행렬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가실 거면 미리미리 가셔야 된다. 자, 그래서 저는 라면을 쇼유라면을 주문해봤습니다. 그리고 가게 내부인데요, 면을 만든 제면실의 비주얼이 상당히 신기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라면집의 제면실들과는 살짝 다른 느낌이 어느 정도 있었고, 테우치렌 가게 닉값에 맞게 면에 좀 진심인 느낌이 좀 보였고요. 지금 내부에 들어갔고 지금 이제 웨이팅 중입니다. 자, 라면이 나왔는데요. 비주얼 보세요. 끝내줍니다. 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5개가 꽂혀있는데 아까 주문할 때 보셨겠지만 특상 토핑의 쇼유라면을 주문해서 이렇게 김이 가득가득 있고요. 그리고 이 차슈 보세요. 차슈. 차슈가 가득가득 담겨 있습니다. 나루토마끼, 시금치, 그리고 멘마도 같이 있습니다. 국물 보시면 정말 맑습니다. 향미유가 굉장히 가볍게 떠있고 스프마저도 굉장히 맑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차슈를 걷어내면서 면 드는데, 그 면 생긴 게 좀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공감할지 모르겠는데 토스트처럼 생겼다고 해야 되나? 크링클 컷 감자튀김 같은 느낌의 그런 모양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프의 맛은 아이고 좋아. 이게 맛있네. 소유랑 부시의 산미와 고소한 향들, 그런 것들이 아주 도드라져요. 새콤하다 이런 건 당연히 아니고 기분 좋은 산미가 살짝 도는, 그리고 축하소바 느낌이 좀 드는 부시류의 향이랑 산미의 맛이 좀 도드라지는 스프였고요. 이 스프도 정말 맛있지만 면을 먹어보잖아요. 예상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엄청 막 쫄깃쫄깃하고 탱탱하고 이런 걸 생각했거든요. 근데 면이 오히려 엄청 부드러워. 그리고 면이 가벼워. 젓가락으로 들 때 무겁지가 않아요. 공기층이 안에 있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그래서 이게 면이 엄청 부드럽고 기계를 안 쓰고 완전 손으로만 만드는 면이어서 그런지 굵기가 약간 왔다리 갔다리 한단 말이야. 입에서 느껴지는 식감이 굉장히 가지각색이라서 재밌습니다. 이 면에서 얇은 쪽은 가볍게 똑똑 끊어지는 느낌이 들고요, 두꺼운 부분은 저항감이 어느 정도 있지만 가볍게 무너져 버리는 그런 식감을 갖고 있어서 생각했던 쫄깃쫄깃 탱탱이 아니라 부들부들 쫄쫄 이런 느낌의 면이다. 멘마 같은 경우에는 좀 평범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자, 그리고 완탕, 생강이 좀 굉장히 탁 도드라지는 그런 완탕이었고요. 피가 맞물려서 두꺼워진 부분이
식감이 좀 도드라진다 해야 되나? 근데 솔직히 완탕도 큰 임팩트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먹다 보니까 이 스프에서 약간 생강향이 좀 전반적으로 밸런스를 잡아가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아오시마보다는 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생강향이. 다만 이제 아오시마는 그 산미가 좀 적다 보니까 그게 좀 세게 느껴지는 건데, 이쪽은 구시류의 향과 간장의 그 산미가 생강의 향과 어우러져서 되게 편안한 맛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차슈인데 이 차슈가 맛있거든요. 부드럽고 질긴 거 하나 없이 맛있어요. 다만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이 차별성이 좀 크게 없어요. 다 다른 부위의 차슈여도 조리법이 다 비슷해서 식감의 그런 대비가 크게 느껴지는 게 거의 없고, 좀 통일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각각 다른 맛의 차슈를 먹는 재미, 이런 건 좀 크게 없었어서 조금은 아쉬웠던 느낌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니 얘는 뭐 멘마, 완탕, 차슈 다 아쉬운 게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왜 소개하냐? 근데 그거를 다 압살해버리는 스프와 면입니다. 편안하게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는 그런 면입니다. 정말 괜히 유명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테우치렌 먹어봤는데 진짜 너무 맛있는 곳이에요. 편한 식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저기만한 곳이 없을 것 같아요. 부피 대비 가벼운 느낌이 진짜 들고 보드러우면서도 쫄깃한 느낌이 조금 있는데 그런 맛이 너무 좋아요. 예. 그래서 이거 테우치렌 너무 맛있게 먹었고요. 사실 테우치렌 전과 후로 또 라멘집들 갔었는데 그것들은 좀 이때 패스하고 좀 넘어가서 제가 또 여기를 잠깐 갔다 왔습니다. 자, 그리고 제 소울푸드, 저의 최애 라멘 집중한 곳인 아오시마에 왔습니다. 또 설레네요. 아오시마 제가 항상 먹을 때마다 새로워가지고 설레는데, 아오시마에 대한 얘기가 또 제 댓글이나 그런 곳에 많이 있어가지고 검증하러 왔습니다. 자, 그래서 아오시마 여러분들한테 제가 소개를 드리고 나서 아오시마 정말 맛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미묘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제가 근데 이번에 가서 느꼈던 게 확실히 편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시키는 대로 시켰는데 제가 오늘 먹었던 거는 살짝 오히려 덜했던 느낌이 들었습니다. 간장에 튀는 맛이 좀 덜했던 느낌이 들어가지고 다른 라멘집들에 비해서 좀 러프하게 라멘을 서브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차이가 엄청나게 심하진 않은 편이었고요. 그래도 여전히 저는 아오시마 맛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추억 보정이 있긴 한 것 같아요. 있긴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짜 생맥주에다가 아오시마 라멘 탁 국물 먹고 하면 그냥 죽음입니다. 저는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래도 아오시마 여전히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줄이 진짜 극악으로 길더라고요. 줄이 더 길어진 것 같아. 기다리는 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사실 정말 가고 싶으신 분들 아니라면 효율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라멘집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라멘 카네카츠라는 곳에 가고 있습니다. 카네카츠 같은 경우에는 시코 사장님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가게 됐는데, 일전에 먹었던 테우치렌이 도쿄를 대표하는 신흥강자인 라멘집이라면 여기 라멘 카네카츠 같은 경우에는 기타우라와역이라는 곳에 위치를 해 있는데, 도쿄 안에 있는 라멘집들이랑 같이 묶어도 라멘 대상을 받은 2025년 10월 트라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라멘 잡지, 그리고 라멘 어워드 같은 게 있는데 츠케멘 청탕 카테고리에서 5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명예전당에 오르는 어마어마한 그런 업적을 갖고 있는 라멘집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라멘도 라멘인데 이 쇼유 츠케멘이 일본 전국구 기준으로 굉장히 훌륭한 곳이다 라고 평가받는 곳이라 츠케멘을 먹어보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100명점은 계속해서 맞는 곳이고, 가게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세련됐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던하고 깔끔하고, 위치도 여기서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숙소가 도쿄 위쪽이라면 여기 가는 게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테우치렌처럼 이 제면이 굉장히 핵심이고 이 라멘집의 정체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면 자체가 입술에 들어가는 느낌이라던가 씹히는 느낌이 재미있는 그런 라멘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육수 같은 경우에도 유서 깊은 간장 양조장인 와카키 상점의 고급 간장을 공수해서 사용한다고 해요. 육수 같은 경우에는 닭 대신에 프랑스 고급 요리에 쓰이는 뿔닭이라는 조류와 스페인산 이베리코 돼지 메인으로 육수를 뽑아낸다고 해요. 자, 메뉴를 고르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쇼유, 시오, 아보라소바 이런 식으로 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츠케멘이 따로 또 존재하는 그런 형태인데요. 보통 이제 이 특육 산매라는 추가 토핑을 이제 구매를 해서 라면을 보통 먹습니다. 그러면 고기 토핑이 3가지가 올라가는데 좀 이따 라면 나오면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라면 나왔습니다. 이야, 이거 뭐 그릇부터 이제 너무 이쁘죠? 그리고 이게 렌게 대신에 이런 숟가락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렌게가 아니라 스푼이 나오더라고요. 깔쌈한 기물로 숟가락 나오니까 또 이것도 새로웠습니다, 나름. 자, 그래서 보시면 국물 맑은 거 보세요. 엄청 맑죠? 향미추는 적당히 있네요. 네, 적당히 두껍고, 향미유가 엄청나게 두꺼운 느낌도 아니고 스프도 어마어마하게 맑은. 차슈 같은 경우에는 껍질을 바삭하게 구워낸 뿔닭 다리살과 촉촉하게 수비드한 호로호로조 가슴살, 기름 맛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 이베리코 돼지 먹게살의 스테이크,
가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면도 이 테오치렌이랑 비교했을 때 치즈레가 마찬가지로 들어있지만 어찌보면 이 카네카츠의 면이 좀 더 형태적으로 덜 불규칙적이죠. 자, 스프의 향을 맡는데 이거 좀 심상치 않습니다. 닭의 묵직한 향이 아니라 굉장히 기분 좋은 가벼운 고소한 향이 나요. 그래서 먹어보면 죽습니다. 예, 정말 맑고 고소한 향이 굉장히 좀 뚜렷하게 나거든요. 흔히 먹던 그런 묵직하고 고소한 치유향이랑은 달라. 가볍고 밸런스가 좋은 고소하고 기분 좋은 향이 난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깔끔하고 담백하고요. 염도가 애초에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쇼유 산미가 좀 부드럽게 나는데 이게 정말 고급스러운 맛을 냅니다. 찌르는 맛이 아니라 어우러지면서도 존재감은 있는 고고한 느낌을 받았어요. 정말 이 전국구로 인정을 받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호불호를 정말 안 탈 것 같아요. 자, 면을 먹어봤는데 테우치렌과 비교하면 좀 더 쫀득한 느낌이에요. 테우치렌에 갔을 때 생각했었던 면의 식감, 그 식감이 어느 정도 카네카츠랑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벼운 느낌보다는 좀 더 여기는 쫄쫄하고 좀 힘이 어느 정도 있는 면이었어요. 그렇다고 이게 테우치렌과 카네카츠 두 업장 중에서 어떤 면이 더 맛있냐, 요거는 취향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차슈를 먹는데 요 닭가슴살이 염지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상큼한 맛이 좀 나거든요. 시트러스류와 같이 좀 염지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상큼한 맛으로 입을 리프레시해주는 역할까지도 가능하겠다. 자, 그리고 이 닭정육 요거를 먹어봤는데 꿀닭이라는 조류를 쓴다고 했는데 일반 닭보다 고소함이 남달라. 국물에 좀 젖어 있잖아요, 껍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카삭카삭한 느낌이 남아있어요. 염지가 너무 잘 돼 있어서 껍질이 씹혔을 때 짭조름한 맛에서 고소함이 탕 터지니까 좋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면 무조건 이 고기 토핑의 극한 특육 산매 요거 추가해서 드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돼지인데요. 이베리코 돼지 목살 스테이크 차슈라고 하는데 이거 돌았습니다. 이 말도 안 돼요. 이 겉면이 살짝은 크리스피한 느낌이 있는데 또 심지어 간이 정말 타이트하게 잘 돼 있어요. 맛 자체가 어떤 느낌이냐면 차슈 느낌보다는 햄맛 같은 게 나요. 자극적인 맛이 납니다. 가운데 지방질이 딱 두껍게 좀 있거든요. 쫙쫙 기름이 나오는데 이게 부들부들 질깃한 느낌도 없고 맛이 막 폭발해요. 막 라멘 자체는 편안하고 잘 들어가는데 차슈에서 임팩트를 탁탁탁 터트려주니까 쾌락의 연속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 그릇 다 먹었습니다. 근데 너무 편하네요. 거부감이 없어. 그냥 이 밀가루가 너무 좋은 밀가루인 것 같아. 배에서 막 더부룩한 것도 없고 깔끔하게 떨어지길래 다음 그릇을 먹기에 정말 무리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식은 국물을 좀 제가 먹어봤는데 다시마의 감칠맛, 부담스럽지 않고 되게 절제된 각각의 요소들이 섞여서 나온 최적의 무언가가 만들어내는 맛, 이런 것들이 나온 느낌이에요. 너무 훌륭한 라멘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제 미약을 한 그릇 먹은 느낌이다. 조화가 너무 훌륭한 한 그릇이었다. 일반 쇼유라면을 다 먹고 아까 추가로 주문했던 츠케멘이 나왔습니다. 자, 이게 츠케멘인데요. 비주얼이 신기하죠? 면을 막 가지런히 놓은 게 아니라 뭔가 뇌가 올라가 있는 느낌으로 아까 먹었었던 그 토핑들이 같이 있고요. 시트러스, 그리고 이게 츠케멘 츠케지루인데 맑고 향미유가 상대적으로 좀 더 올라가 있는 느낌의 쇼유라면 스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가 츠케멘이 굉장히 유명하다 했잖아요. 면만 한번 먹어봤습니다. 당황했어. 아니 이게 뭐지? 겉에가 좀 질척거려. 만두 피가 국물에 오래 있었을 때 좀 생기는 약간의 질척한 느낌이라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이 면 겉부분에서 나요. 이게 뭐지? 의아했단 말이죠. 자, 근데 이거를 츠케지루에 찍어 먹으니까 신선한 맛이었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질척이는 겉부분 있잖아요. 그 질척이는 겉부분이 사실 설계였던 것 같아요. 겉에 질척이는 부분에 츠케지루 정말 쫀쫀하게 달라붙어가지고 딸려온 느낌이 정말 강력하게 들었어요. 착각이나 우연이 아니야. 츠케지루가 굉장히 맛을 한껏 머금고 면에 딸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츠케멘이라는 개념에서는 이 면이 이상적인 면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냥 먹었을 때 면은 85점 같은 느낌인데 츠케지루에 찍어 먹으면 110점이 되는 느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치즈리가 있잖아요. 꼬불꼬불하니까 더더욱이 스프가 잘 딸려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츠케멘 너무 맛있게 먹었고요. 라면을 2그릇 먹었는데도 진짜 더부룩하거나 부담스러운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양이 적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만큼 편하다는 거야. 그래서 라멘 카네카츠 정말 맛있게 먹은 정말 훌륭한 라멘집입니다. 자, 그래서 카네카츠 먹어봤는데 신기했습니다. 뭔가 자극적인 느낌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입에 쫙쫙 달라붙으면서 테오치레는 보들보들하고 가벼운 느낌이라면 카네카츠는 더욱더
짤짤한 느낌? 겉에가 좀 약간 질척한 느낌이 조금 드는데 그게 오히려 그 스프를 엄청나게 머금는 느낌이 그런 게 좀 신기했던 식당이었습니다. 카네카츠도 좀 멀긴 해도 그 정도로 멀진 않더라고요. 그 도쿄 위쪽 이케부쿠로나 우에노 그 사이쯤 그 언저리가 숙소시면 카네카츠 생각보다 얼마 안 걸려요. 1시간도 안 걸립니다. 그렇게 크게 자극적인 라멘을 선호하지 않는다면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네카츠 정말 맛있는 곳입니다. 카네카츠가 좀 위쪽에 있는데 그 언저리에 다른 라멘집들 갈 수 있는 곳들이 있었는데 거기가 다 점심 영업밖에 안 합니다. 저녁 영업을 안 해요. 이제 카네카츠를 2라운드를 치면서 점심을 더 먹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날 제가 기상을 좀 늦게 했기 때문에 다른 라멘집을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이번 여행에 정말 계획이 없었던 곳입니다. 웅성님이 최애로 꼽은 카라미상 꼭 가봤으면 좋겠다. 자기 기준에서는 제일 호감이다 라고 얘기했던 곳이에요. 제 숙소 기준으로 봤을 때는 2시간 10분 이상이 걸렸고요. 카네카츠에서 가는 걸로는요 거리만 따졌을 때는 1시간 반 언저리였는데 근데 이제 그 배차 간격 버스의 배차 간격 때문에 거의 2-3시간 이상 좀 요구되던 곳이었습니다. 자, 저는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웅성님이 본인 기준 가장 호감이고 가장 좋다고 느낀 라멘집 슈카소바 후카미도리를 가고 있습니다. 이 무슨 오지인가. 위치가 말도 안 돼요. 여기 가는 버스 배차 간격이 1시간 반 막 이래요. 실제 거리를 떠나서 그냥 오래 걸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별점과 순위를 갖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이유는 당연히 있겠죠. 자, 여기는 2020년 9월에 오픈을 했다고 하는데 일본 전국구로 유명한 슈카소바 요츠바라는 전설적인 라멘집의 오너 셰프가 론칭한 세컨 브랜드라고 해요. 본점인 요츠바에서 더 맛을 깊게 최상의 식재료들로 라멘을 만들어서 일본 식재료의 훌륭함을 전달하겠다는 목표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가격을 타협하지 않고 하이엔드 럭셔리 컨셉의 라멘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라멘집 같은 경우에는 타베로그에서 사이타마현에서 1등 계속 위치하고 있고요. 100명점에선 당연히 뭐 연속 선정이고 트라이 라멘 대상을 받은 그런 업장입니다. 다녀오세요. 놀랍게도 손님이 저밖에 없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손님이 저밖에 없었어요. 스프는 무화조 맑은 청산 육수 라면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가 말도 안 돼요. 정말 갖가지 재료가 들어가. 도쿄 샤모, 홋카이도 시레토코 닭 등의 고급 토종닭, 흑돼지의 뼈, 소뼈 등의 동물계 베이스의 굴, 바지락, 대합, 가리비, 이리코라는 멸치, 우엉, 양송이버섯, 배추, 구운 보고뼈 막 이런 것들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최상의 식재료들을 다양하게 사용하는 그런 육수를 만들어내고요. 타레 같은 경우에도 일본 전역에서 엄선한 천연 양조 간장들을 블렌딩해서 만든 간장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코이구치 향이 좀 더 극대화되어 있는 쿠로다시를 먹었고요. 그리고 이 라멘집 같은 경우에는 삼겹살, 등심, 허벅지살 중에서 2가지를 취향껏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등심과 허벅지살 이 2개로 주문을 했는데요. 느끼한 거를 많이 먹으면 힘들어해서 덜 기름진 부위들로 주문을 했습니다. 들어보니까 그 바라는 좀 기름기 많다 해가지고 2그릇 먹었죠. 그래가지고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만들어 주시고 계시고 기대가 됩니다. 너무 이쁘죠? 앞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라멘 나왔습니다. 기름층이 좀 더 보이죠? 향미가 좀 꽤 두껍습니다. 일전에 있었던 카네카츠나 테우치렌에 비해서 향미가 좀 많은 편이죠. 그리고 육수 같은 경우에도 카네카츠나 테우치렌 먹었었던 것들에 비해서 좀 더 탁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닭다리살 구이가 들어가 있고 주문했었던 흑돼지 토핑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얇은 면이고 이제 기계로 뽑는 일체감이 있는 식감을 오히려 만들어내고 싶어서 이런 면을 사용한다고 해요. 당연히 밀가루는 최상급 홋카이도산 밀가루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와, 고소한 향이 셉니다. 카네카츠랑 달라요. 스프가 일단 엄청나게 고소해요. 묵직하게 칩니다. 닭의 향이. 돼지 향 같은 게 분명 농도가 진한 건 아닌데 맛의 강도가 좀 둘 다 세가지고 강강으로 때리는 느낌이네요. 이게 제가 먹을 때는 잘 몰랐는데 육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게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지 스프가 엄청나게 복합적이고 동물계 진한 맛이 강하게 납니다. 일전에 먹었던 라면집들에 비해서는 부담스러운 느낌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이 강한 맛들이 따닥 치면서 그게 오히려 밸런스처럼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좀 신기했어요. 괜히 사이타마현에서 1등하는 라면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했어요. 아, 이게 보법이 달라요. 여기도 이렇게 다양한 재료가 들어갔는데도 이런 하나의 맛을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것부터가 정말 밸런스를 맞추는 거에서는 귀신이라는 거죠. 맨만 흐르고 가스오의 향을 머금고 있어. 뭔가 절여둔 것 같아요. 나루토 어묵. 우와, 맛있다. 이거 엄청 꼬동꼬동하네. 제가 먹어봤었던 나루토 어묵들이랑은 다릅니다. 확실한 거는 여기는 재료가 미친 것 같아요. 퍼포먼스 좋은 재료의 강점을 막 끌어올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닭 허벅지 차슈도 진짜 맛있네요. 지금 이 차슈에서도 나는 닭향이 심상치가 않아. 닭향이 진짜 좋아요. 그냥 등심 차슈. 익힘이 너무 돼지 차슈 같은 경우에는 육향이 너무 진하더라고. 돼지가 너무 좋은 돼지라서 그 돼지의 향과 맛을 살리려고 염지가 좀 덜 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저한테 이 돼지 향과 기름짐이 묵직하게 느껴져서 저 같은 경우에는 먹다가 조금 힘들기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 배가 차 있는 상태였거든요. 제가 느끼한 걸 잘 못 먹는 편이기 때문에 돼지고기 차슈를 먹을 때 약간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맛있었습니다. 여기 차슈는 최소한의 간만 돼 있고 이 돼지 향이 말도 안 되네. 입에서 돼지 울음소리 나올 것 같아. 막 꿀꿀 하면서. 전반적으로 향이 좀 세다 보니까 배가 부른 상태에서 먹거나 할 때는 조금 힘들 수 있는. 저는 지금 2그릇 먹고 왔잖아요. 향이 너무 몰아치고 하니까 좀 피로함은 있어. 근데 이제 확실한 건 정말 맛있는, 진짜 맛있는 라면인 것 같아요. 생각해볼게요, 여러분들. 간장 얘기를 잘 안 했잖아요. 간장의 맛이 약간 도드라진다 이런 것보다 육수의 그런 향이나 맛이 세다 보니까 간장의 맛이 조금은 뒤에 있는 청탕인데도 육수 맛이 진하게 느껴지는 건 좀 저는 신기한 느낌으로 다가올 정도로 신기한 곳이네요. 진짜 이런 청탕 먹기 힘든데 이렇게 먼 곳에 있지만 사람들 찾아오는 이유는 알겠습니다. 뭐 지금은 못 먹었지만 북카미도에서 다 먹고 나왔고요. 비가 솔솔 내리고 있거든요. 우산은 버스에 두고 내렸고요. 길은 없고요. 망망대해고요 지금 여기. 어떡하지? 아무것도 없어. 이게 그러니까 숙소로 바로 가는 것보다 신주쿠 이 자식 진짜 어디서든지 깔끔하게 가는 루트가 있어. 이거 봐봐. 26분을 걸어야 되네? 진심임? 사실 여러분들 여기 진짜 오는 게 너무 힘들어서 라면을 너무 좋아하는 게 아니라면 오시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최상급 식재료들로 만들어낸 굉장히 훌륭한 밸런스의 라면을 먹고 싶다면 한 번쯤 오실 수 있는 그런 라면집 축하소바 북카미도였습니다. 아니 여기 모내기 하고 있어요. 모내기 개구리 소리 들려. 개구리 소리. 길은 좁아 터져가지고 지금 이 길이야 이거 지금? 내가 지금 말라깽이라서 이렇지 지금. 여기 공역주행 지나갔었으면 이미 차에 치여서 구글 지도에서 여기로 걸으라고 합니다 지금. 저기 에펠탑이네요. 에펠탑. 아 진짜 이거 차가 어깨빵 치고 갈 것 같아 이거. 무서워라. 자,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맛있는 라면집도 많이 갔다 왔는데 제가 이제 일본을 또 종종 갈 것 같아요. 제가 또 이제 삿포로라던가 나고야 다른 지역들도 좀 가볼 것 같아가지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또 맛있는 라면집들 여러 가지 소개해 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더 맛있는 라면집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